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또 눌려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눌려졌죠. 미 증시가 저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우리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시장을 누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았죠. 10일하고 11일에 미국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아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매우 큰 상황이다.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고, 셀트리온은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급반등이 나올 건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셀트린의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시장도 상당히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나서 선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 눈치 보는데 미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왜 우리 증시는 거꾸로 내려갔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가 미 증시도 일본 증시도 강보합 수준밖에 안 됐죠. 0.04% 올랐고, 중국 증시가 0.05% 내렸습니다. 홍콩 증시가 0.24%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강할 수 없는 분위기였구나, 이런 게 딱 보면 대강 감이 잡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0.4%, 0.3% 이렇게나 어제도 내려왔는데, 일본은 어제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들도 약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부분은, 약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약하죠. 이건 연기금 때문입니다. 연기금. 이거는 빼박이죠. 빼박. 연기금이 오늘도 2,600억이나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이 하락의 주범으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은 안 팔았죠. 외국인은 결과적으로 막판에 사면서 75억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국인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기관이 4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 중에 연기금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주도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관이 문제입니다. 연기금이 문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계속 힘을 못 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키 맞추기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키 맞추기가 맞춰지게 되어 있다. 단지 지금은 연기금들이 지금 이 숫자를 아주 낮게 목표를 잡아놓고 계속 팔아대고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다시 키 맞추기가 맞춰지게 돼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계속 긴장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 이 국채 때문이죠. 국채 부분 때문인데, 지금 이제 좀 놀랬죠. 지금 국채 금리 발작 때문에, 수익률 발작 때문에 지금 증시가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9일에 580억 달러치 3년물, 요거는 잘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가고 미국 증시가 급등했죠. 그리고 10일 오늘 밤에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그리고 11일에 30년물 24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 10년물 부분이 오늘 밤에 이제 이벤트가 열리죠. 10일하고 11일 장기 채권 발행 성적이 주목이 되는데, 이 국채 입찰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25일 날 10년물 금리 급등을 야기한 이유가 지금 7년물 입찰을 했는데 성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입찰에서 부진한 수요가 다시 재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관망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일 날 그리고 11일 날 요 부분인데, 이 10일 부분이
아마도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아주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급반등이 일어났고 금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에서 10년물이 다시 저전 성적을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큰 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금리가 또 발작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단초를 제공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벌써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크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눈치를 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년물이 이제 잘 넘어가게 되면 11일날 있을 30년물 채권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30년물은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요 10년물이 흥행이 잘 되게 되면 다시 미 증시는 추세적으로 올라설 겁니다. 근데 계속 언론에서는 겁을 많이 주고 있죠. 겁을 많이 주고 있지만 지금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미 경제가 아주 크게 급반등할 걸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아주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이 케이스에서는 주가가 일단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 외국인들이 답을 주고 있죠. 야, 오늘 밤에 금리 채권, 금리 부분 크게 이슈 없을 거야. 하고 알려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들은 거의 안 팔았죠. 거의 많이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관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지만 외도 해버리죠. 이거 뭐 지수 맞춰야 된다, 퍼센테이지 맞춰야 되니까 리밸런싱 때문에 계속 팔아야 돼. 그러고 이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오늘 밤에 이벤트가 잘 진행이 될 겁니다.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 못 올랐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가장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내일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이제 내일은 반등할 겁니다. 반등을 하게 되겠는데 아마도 제 예상처럼 별다른 이슈 없이 이 금리 이벤트가 끝이 날 겁니다. 11일 날에 또 30년물 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짓누르면 방법이 없죠. 메이저들이 누르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고, 결국 지금 증시가 그냥 이대로 꼬꾸라져서 이제 증시는 끝이구나,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계속 이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죠. 유럽 증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흘러가고 있죠. 오늘 밤에 있을 그런 이벤트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팔아대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채금리 부분에서 별다른 이슈 없이 예상대로 그냥 잘 흘러갈 겁니다. 아마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전 세계 다른 증시보다 아주 크게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내일 올라가겠죠. 내일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의 상승폭보다 더 크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벤트 아마 잘 끝날 건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바로 올릴지 아니면 하루 더 두고 보고 11일 날 30년물 금리 이벤트까지 보고 올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메이저 세력들이 그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10일, 11일 둘 중 하나겠죠.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가 아주 크게 얻어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조정받았죠. 이렇게까지 많이 조정받았는데 여기서 계속 내려온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번 주가 이제 바닥 잡는 마지막 바닥 잡는 흐름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10일하고 11일 요 이틀 동안에 마무리가 될 거고, 11일이면 이제 미국 시장 시간으로 11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오늘 밤에 미 증시 채권 전 금리 수요 국채 수요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면 11일 날 바로 움직일 거고, 그런데 만약에 11일 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30년물까지 보고 움직였다 그러면 10일 날 움직였죠. 그래서 11일이나 10일이 이 바닥은 제대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잡을 거고, 그렇게 잡고 나면 이제 이벤트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막 그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이렇게까지 밀어내렸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미 증시가 미국 경제가 너무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계속 급락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기금 부분은 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이제 50일 연속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로 청문회감이죠. 청문회감. 이건 거의 뭐 청문회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면 우리 증시가 너무나 많이 지금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승인 허가가 곧 있으면 나오죠. 곧 있으면 나오는 그런 허가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급반등. 급반등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죠. 올라서게 되면은 급반등이 나올 거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셀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러싼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시장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일 오늘 밤 그리고 아니면 내일 밤 정도까지 해서 시장 안정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